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을 매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채팅창에 지난 한 주가 있었던 내용들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메일을 딱 열었는데요. 좋은 이웃의 조건이라는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 이모저모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목에서 좋은 이웃의 조건, 제목에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역사서 남사에는요, 당시에 그 송계아와 여승진의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여승진은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덕망이 아주 높았고요. 송계아는 오랫동안 관직을 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송계아가 퇴직 후 살 집을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남들이 추천한 몇 곳을 다녀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고 송계아는 그 집의 가격보다 훨씬 큰 돈을 주고 선뜻 집을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집은 바로 여승진의 이웃집이었습니다. 훨씬 큰 돈을 주고 집을 샀다는 이야기는 금세 동네에 소문이 났고 이웃집의 여승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송계아가 이사오고 인사하기 위해서 방문한 여승진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이사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기존 집값은 집값으로 지불을 하였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한 집값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네, 좋은 집의 조건은 다양하지만 송계아가 집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좋은 이웃을 골랐던 겁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웃은 재력을 겸비한 이웃도 학벌이 좋은 지식인도 아닌 바로 배려할 줄 아는 이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웃인가요? 네, 앞으로 많은 다문화인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다문화인들은 한국에 있는 내국인 주민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려할 줄 아는 이웃이 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나요? 다문화 이모저모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잠깐, 네, 역시 저희 타로모모님 들어와서 인사 나눠주셨네요. 네, 타로모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애청자이신 저희 타로모모님, 네, 오늘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타로모모님께서는 조용한 이웃이 되겠다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요즘 아파트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조용한 이웃도 정말 좋은 이웃 중에 한 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동시로 먼저 가볼까요? 저희 네, 경북 북부 지역의 거점인 안동 지역의 출입국 관리소 네, 안동 체류센터가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민원의 편의가 높아지고 외국인들의 관리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현재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 사무소까지 방문했을 때 왕복 이동거리 평균 258km, 약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있어서 많은 불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결혼 이민자 그리고 영주권자 등들에 대해서 정주영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경북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양군, 봉화군, 이런 영양군과 봉화군과 같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갈수록 다문화 가정, 다문화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영향 지역에 들어온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잇따라서 농촌 현장을 무단 이탈하고 있는데, 대구 출입국 관리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라든지 복귀 조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경북 군이나 의성군으로는요,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 이전이 확정되면서 기존 대구 지역의 외국인이 점차 경상북도 북부 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의 인구 유입과 더불어서 꾸준한 외국인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동체류센터는 현재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관리과 정원 일부를 경상북도 북부 지역 중심에 위치한 안동에 배치해서 이 경상북도의 북부 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동체류센터가 개소되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 허가, 비자 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요.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으로 농촌 일손 부족의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센터가 개소가 되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민원 서비스 개선으로 안동과 예천을 포함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발전과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안동센터, 네, 기대가 되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채님도 들어오셨네요. 채채님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식을 한 가지만 전해드렸는데요. 아직도 다양한 소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어서 경상남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남도는 매년 증가하는 도내 외국인의 주민에게 안전생활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어 안전생활 길잡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책자는 안전사고 예방법과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는 요령을 소개하고 있고요.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그리고 특히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과 검사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안전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에 피해가 쉽게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그리고 비상대비, 재난대비, 코로나19 예방 등 6개의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책자가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의 대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한 도표와 사파,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서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까지 5개의 언어로 구성을 하였고요.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 등 더 많은 독자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책자는 시, 군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경남도 누리집을 비롯해서 다양한 외국인 공동체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책자를 적극 활용해서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 및 피해를 많이 줄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남도에 거주하시는 다문화인들의 많은 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은 서울로 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관악구, 서울대가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서울대와 함께 진행하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관악구는 서울대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2021년도 2학기 쌤 멘토링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대 학생 90명이 멘토로 나서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40시간에 걸쳐 학습 지도와 진로 고민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35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장애인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복지시설 등의 기관은 내달 2일까지 웹사이트 www.sammentoring.com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쌤 멘토링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더 자세한 사항들이 안내되어 있다고 하고요. 혹시 어려우시면 거기에 안내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뽀욕항님도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뽀욕항님, 다복센터에서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서비스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저희 코스모스 TV와 떠나는 다문화 권익여행 시즌2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8개국 언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희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코스모스 TV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언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귀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베트남어, 프랑스어까지, 영어, 일본어, 그리고 태국어. 네, 또 뭐가 있죠? 네, 이렇게 8개국 언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교육에 이어서 이번에도 교육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번째는요, 경북교육청의 소식인데요.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어머니들이 한국을 잘 몰라서 아이들의 알림장을 보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북교육청이 알림장을 번역하거나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는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학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상담으로 정서, 심리적 안정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 초등학교 11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2명의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서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운영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2022년 2월까지고요. 이번 2학기에는 553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부모에게 알림장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매일 하교시에 학생들에게 발송하는 이 알림장을 이중언어 강사가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네팔어 등 총 11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요. 한두 시간 내에 SNS를 통해서 다문화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전송을 합니다. 네, 알림장을 전달받은 학부모는 숙제와 준비물, 학교 행사, 생활지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모국어로 쉽게 알아볼 수 있고요.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담 통역 서비스는 담임교사와의 면담, 위클래스 상담교사와의 상담 시 이중언어 강사와 스피커폰, 그리고 영상통화 또는 줌을 통해서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학교 방문 통역도 가능하고요. 통역이 필요한 학교는 전화를 통해서 수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장 번역 서비스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경상북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중언어 강사 30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타로 부모님, 우와, 8개국어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희 다문화 가정, 코스모스 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여행 같은 경우는요, 8개국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즘 코로나19 굉장히 심각한데요. 익산시에서 이 코로나19 예방 안내문을 7개국 언어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산시에서는요, 익산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다국어 코로나19 예방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상주하는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따갈로그어 등 7개 언어로 안내문을 번역해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휴가철에 타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타 지역민과의 만남 자제, 그리고 타 지역 방문 후에 진단검사 받기, 그리고 여름 휴가는 지역에서 보내기 등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자주 모임 단톡방을 비롯해서 밴드, 페이스북 등의 SNS에 게시하고 개별 문자도 발송하였습니다. 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는 센터를 찾는 내 외국인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할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나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익산시는 코로나19의 예방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행정명령 등 관련 정책과 다양한 정보를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공식 SNS를 통해서요, 수시로 정보를 게재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제공하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익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들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간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다문화인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마이크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도 놓칠 수 없어요. 네, 채채님. 이렇게 제가 가까이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고요. 살짝만 제가 이렇게 떼도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채채님? 네. 잘 들리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잘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읽어주는 사설을 준비했는데요. 경기일보 2021년 8월 23일자 사설입니다. 경기일보에 게재된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 원장님이 이렇게 써주신 사설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약 252만 명, 전체 인구의 약 4.9%, 법무부 2020년의 결과입니다. 네,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한 나라나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의 다문화적 요소가 섞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이는 우리보다 못 사는 아시아 국가나 흑인 가정이라는 인식이 강해 필자는 다문화 대신 지난 2006년 전북 교육청에서 정하고 국제결혼가정 의미를 포괄한 온누리안이라는 말로 대체해 쓰겠다. 축구를 좋아하는 8세 소녀는 엄마가 알제리인이라 영어로 대화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교 친구들과는 못 어울린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17세 소녀는 양꼬치집을 운영하는 부모와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 13세 소녀는 아버지가 인도인이다. 학습 부진에 등교 거부까지의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다. 자녀 셋을 둔 일본인 엄마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진로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고 한다.
온누리한 출생은 외국인 아버지보다 외국인 어머니인 경우가 많다. 한국 교육은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주로 관여한다. 발달 단계마다 부모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 풍습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 어머니로선 자녀의 정체성과 가치관 정립을 돕기가 버거워 더 힘들어한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려 온종일 일하는 부모는 자녀 교육이 힘들고 성장기 때 사랑과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분하게 받지 못한 아이는 사회적으로 방황하며 살아내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수십 년 서로 다른 환경이나 문화에서 살다가 가정을 이룬 부모로서 가지는 고민이 저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온누리안들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부모의 역할도 어렵지만 이보다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이혼 사례도 종종 본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아이의 보는 눈이 나빠질 수 있다. 청소년기 겪은 상처가 나라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마저 낮게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필자는 요즘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잘 이해하는 방법, 미래의 주인공들이 국적, 외모, 언어 등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편견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들의 실천 방안 등에 많은 생각을 한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웃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자. 이중언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안들의 사회 진출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시키자. 다문화 사회에서 늘어가는 온누리안 출생아를 위한 포용적 사고를 하면서 나 스스로 다양성은 존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겠다. 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 원장님의 사설이었는데요. 한국 다문화 사회에 관한 인식 전환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 이 프로그램 마치고 제가 읽어준 내용도 한번 보시고 사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다문화 사회 인식 전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코스모스 TV 여러분 잘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네, 6분이 보고 계시고 타로모모님과 채채님 그리고 폴캉님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팅창에도 다양한 내용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네. 타로모모님 읽어주는 사설 매우 좋은 코너 같아요. 채치님, 엄청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가 될 준비는 잘 되어 있지 않은 같아요. 네. 그리고 타로모님께서 온누리안 이름이 좀 갤럭시적인 느낌이 듭니다. 갤럭시적인 느낌. 어떤 느낌일까요? 온누리안? 네. 채채님께서 잘 들리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코스모스 TV에서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TV 고민 상담소를 오픈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혼자 하는 게 가끔 심심하기도 하고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저희가 코스모스 TV 고민 상담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코스모스 TV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네, 사연을 선발해서 유튜브 라이브 지금 이 시간에 심리상담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청은 다문화 가정이면 누구라도 가능하고요.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내국인도 가능합니다. 네, 기간은 오늘부터
오늘 8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0일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당첨된 사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간은요, 10월 한 달간, 10월 한 달간 매주 이 시간,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에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특별 방송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제 고민 상담을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저희 여기 코스모스 TV에도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축하할 만한 축하할 소식이 있어서 제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38회 영농생활수기 다문화 부분의 특별상 수상 내용인데요. 이 소식이 8번째 마지막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농민신문사는 매년 농민들의 일상과 농촌에서의 생활을 진솔하게 담은 영농생활수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제38회 영농생활수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요,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 농산물 가공, 그리고 6차 산업 등 선진 영농 성공 사례, 그리고 귀농, 귀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거나 실패를 딛고 역경을 이겨낸 사례, 그리고 청년으로서 농업에 도전하거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례, 그리고 마을 가꾸기, 지역 발전, 도농교류,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해 다양한 판로를 개척한 사례, 그리고 농촌 결혼 이민 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 및 다문화 가정 모범 사례 등이었고, 공모전은 농촌 거주 만 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부분과 농촌 거주 만 40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한 청년 부분, 그리고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38회 영농생활수기에 한일국제가정 서지영 씨가 국경을 넘어 행복한 가정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제38회 영농생활수기의 다문화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지영 씨는 전북 임실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일본 출신, 저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의 임실지역 다문화 사례관리사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상하신 서지영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오늘은 수상하신 작품 국경을 넘어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서지영 씨가 직접 출연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서지영님 나와주실까요? 서지영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주세요.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처럼 들어간 24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눈물도 흘렸지만 고생도 기쁨도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이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1997년에 일본에서 한국 시골을 논청해 시집 와서 현재 시어머니, 남편, 장녀 21세, 자녀 17세, 삼녀 14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1년 전까지는 100세를 넘으신 시할머니, 시아버지, 아주버니와 조카들 모두 11명의 대가족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4명 가족이었고 농사일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른 나라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농가의 대가족 속에서 농사일도 도우면서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그리고 우리 3명의 아이들을 위해 2명의 조카까지 5명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야말로 돌아앉아 쉴 틈이 없이 바쁘고 고달픈 또 그런 생활이 끝날지 알 수 없는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한국 요리도 몰라서 며느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께서 목소리가 곧 항상 혼나고 있는 것 같고 무섭습니다. 전라도는 사투리인 거시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시기 갖고 와라, 거시기 해 등 말을 하시면 어느 알아듣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을 이해해야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엔 그것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시기라는 말이 사투리라는 것을 몰랐을 때 무슨 뜻인지 사정을 찾아봤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시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여 무슨 말인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통할 수 있게 되어 거시기가 무엇을 말을 하는지 얼른 알아듣습니다. 어려웠던 일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지금은 한국 요리도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농사일을 도와주러 오신 분들에게 식사와 셋자물을 열심히 만들어서 드렸는데 맛있게 잘 해준다고 좋아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한국 며느리보다 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등에업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길을 여러 번 오가면서 음식을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일하러 오셨던 분들을 길에서 만나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제가 해줬던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면서 이야기꽃이 핍니다. 내가 한국에 오기 전 시댁 주변 사람들은 이런 시골에 일본에서 와서 농사를 해야 한다면 힘들어서 도망갈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예상과 달리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인정받아 한국에 온 지 10년째의 도지사님으로부터 대가족상 그리고 2016년도에는 큰스님으로부터 효행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은 없지만 힘들어도 인내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생긴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가장 기쁜 일은 3명 아이들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충분히 잘 해준 것도 없지만 아이들은 아주 착하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큰딸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비싼 학비가 걱정이 되었지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인데 아버지 나라 한국, 어머니 나라 일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국경이 없고 한국과 일본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농촌 시골에서 자라서 전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장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희 가족들을 위해 많은 변호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부부가 같이 반론사도 많이 했지만 작년에 내가 고관절 수술을 한 후에는 남편은 변호사를 하고 반론사는 나 혼자 블루베리 재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 문화 소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소망과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보면서 나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지 않고 일본 사람은 다 그런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일본 대표로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임시르베에는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살고 있지만 일본인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참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살면 언제나 모든 것이 행복한 것으로 다가오고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만난 것도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은 하늘이 맺어주고 관계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하는 뜻으로 하늘의 뜻으로 남편을 만나고 한국에 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잔소리 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려 부부가 되면 처음 출발은 어려움도 많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살면 행복은 2배가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올바른 인성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살아왔던 세월보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세월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제 나는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느끼고 귀화를 하면서 남편 서재덕의 성으로 이름을 지어 서지영으로 개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친정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딸을 한국에 시집을 보낼 때 어느 나라에 가든 딸이 행복하다면 된다며 그것만을 원한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기다리고 고대해서는 오지 않고 본인이 노력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이주 여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인내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다문화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파이팅! 코스모스 TV 파이팅! 마이크가 꺼져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방송 사고도 나고 하는 거죠, 뭐. 네, 여러분. 네, 코스모스 TV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서지영 님도 파이팅! 네.
여러분, 서지영님께서 국경을 넘어 행복한 가정 이루기라고 하는 수기를 써주셨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저희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인 삶을 살아오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와, 대단하세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내용 같아요. 네. 아, 제 목소리가 잠시 안 나갔었나 봐요. 네. 아쉽지만 제가 뭐라고 떠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서지영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문화인 저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코스모스 TV 화이팅이라고도 외쳐주셨는데요. 서지영님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결혼 이주 여성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위가 누그러졌나요? 서울은 비도 오고 해가지고 조금 더위가 누그러지긴 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가을 장마가 예정되어 있어서 비가 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집안이 약해져 있는 곳은 더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비 피해 없도록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지금 서울은 4단계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늘 저희 건강히 잘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9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다들 꼭 눌러주시고요. 다문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